자, 우리 이제 통계할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살짝만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연클에도 여러분들이 좀 틀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많이 틀린 거 위주로 좀 봐주고 오늘 거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어디 펴놓으시면 되냐면 일단 개념 원리는 116페이지부터 펴놓으시면 됩니다. 개념 원리 116쪽 펴놓고 저번 시간 했던 거 다시 볼게요. 자, 저번에 대표값 그리고 삼포도 이렇게 두 가지 배웠는데 우선 대표값부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대표값은 세 가지,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평균은 어떻게 구했냐면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눴습니다. 자, 근데 이 평균은 단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면 필기가 되어 있을 텐데 어떤 단점이냐면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이 평균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했죠. 예를 들어서 100점, 100점, 뭐 100점, 그다음 빵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네 네 개를 더해서 4로 나누면 평균이 이상하게 나온다고 얘는. 그래서 대표값으로서 의미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중앙값. 그래서 이제 약간 보완하기 위해 나온 두 가지가 중앙값과 최빈값이라 했어요. 이 중앙값은 작은 거부터 나열했을 때, 쭉 나열했을 때 가운데, 딱 가운데 있는 걸 중앙값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홀수면 딱 가운데인데 짝수면 정확하게 가운데는 없을 거 아니야. 가운데 있는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두 개를 갖고 어떻게 구한다 했죠? 중앙값은? 평균을 내버린다 했죠. 그래서 만약에 2, 3, 4, 5, 6, 7이면 이거 중앙값이 얼마일까요? 요거 두 개의 평균이니까 4.5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짝수인 경우에는 가운데 두 개의 평균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왔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 3, 4, 5, 6, 7이 있는데 이 4.5는 자료에 없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앙값은 자료에 없는 값이 나올 수도 있다고 여러분들이 아마 필기를 해놨을 거고요. 마지막은 최빈값입니다. 최빈값은 그야말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할 건데 얘는 꼭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 했어요. 그렇죠? 최빈값은 두 개 이상일 수도 있고요. 많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꼭 숫자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고 넘어가서 120페이지를 잠깐 볼까요? 120페이지. 개념 원리 120페이지. 자, 거기에 3번 하나만 볼게요. 그 복습하는 겸 해가지고 3번. 자, 어느 해 5월 7가구의 전기 사용량을 나타낸 건데 평균과 중앙값을 구하라 했죠. 일단 평균은 얼마냐면 해보면 196kW가 나올 거야. 근데 이제 중앙값은 어떻게 구하냐? 중앙값은 작은 거부터 나열을 하죠. 143, 154, 135가 있네요. 135, 143, 154, 162, 174, 183, 그 다음에 421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랬을 때 중앙값 얼마일까요? 중앙값 가운데 있는 거 162kW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중앙값을 선택을 해줬는데 자, 자료의 대표값으로 더 적절한 것을 고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196인 게 있나요? 일단 196인 게 없죠. 근데 얘가 그 근처에 뭐가 있는지를 봤더니 이 6개는 196보다 싹 다 작아요. 그렇죠? 싹 다 작고 하나는 살짝 올라가 있고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평균의 문제점이야. 지금 평균이 왜 저렇게 나왔냐면 421 혼자 팍 튀었죠. 그렇죠? 혼자 2배 넘게 썼잖아. 그래서 평균이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엔 평균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앙값을 볼까? 중앙값은 얘를 골라줬잖아. 물론 이거 하나는 살짝 좀 버린다 쳐도 나머지 6개가 요 주위에 그래도 고루고루 좀 몰려있는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중앙값이 조금 더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의 단점을 중앙값이 메꿔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포도 가기 전에 연산 클리어 잠깐 피셔서 연산 클리어 대표값 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유형 몇 개만 보고 갈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몇 개만. 자, 몇 쪽 피시면 되냐면 그 24번인데 182쪽 피시면 되겠습니다. 182쪽에 24번 잠깐 볼게요. 24번. 자, 거기에서 최빈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 지금 근데 그거를 만약에 풀었는데 내가 16을 쓰고 틀렸다 하면 16이 제일
지금 많이 나온 값이 아니잖아요. 5, 11, 8, 3, 16, 7 이거 얘는 그냥 명수고 여기서 채빈 값은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음악 감상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음악 감상이라 써야 돼요. 음악 감상. 16을 쓰는 게 아니라. 혹시 틀린 사람들은 그렇게 고쳐주세요. 얘는 음악 감상이라고 써야 됩니다. 16이 아니라. 됐나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대표값 다 배우고 나서 이제 뭘 배웠었냐면 산포도를 배웠죠. 산포도. 이 산포도 연산 클리어에서 이따가 또 틀린 거 볼 거니까 연클 아예 덮지 마시고 뒤에다 놓으시고 책 잠깐 다시 펼쳐서 121페이지 보겠습니다. 121쪽. 개념 원리 121쪽. 자, 저번 시간에 이 산포도 얘기하면서 산포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평균이 같긴 한데 거기 밑에 설명에 보시면 동현이는 평균에 거의 근접하죠. 70점들이 많고 그중에 80점, 60점이 하나씩 있고 진웅이는 아예 70점 근처도 없죠. 얘는 막 50, 90 왔다 갔다 하는데 얘네 두 개가 평균이 같다 해서 자료의 성질이 같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산포도를 배웠습니다. 자, 산포도 첫 번째 거 대표값으로부터 대표값 평균이라 합시다. 평균. 평균에서 멀리 흩어져 있으면 이거는 산포도가 큰 거였나요? 작은 거였나요? 멀리 흩어져 있으면 산포도가 큰 거였고요. 이런 거는 고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필기 다 되어 있죠? 고르지 않다. 자, 그 다음에 평균으로부터 가까이 밀집되어 있으면 산포도는 작다라고 하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했냐면 고르다라고 했습니다. 고르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고르다가 산포도가 작은 게 고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산포도의 종류로서 첫 번째는 편차를 배웠습니다. 이 편차는 어떻게 구했냐면 별량에서 평균을 빼줬죠. 요거 빼는 순서 중요하다 했습니다.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평균에서 빼는 게 아니라. 그럼 당연히 평균은 알고 있어야겠죠. 평균을 알아야지만 이제 별량에서 뺄 거고. 뺐어. 양수가 나왔어. 그럼 평균보다 큰 거겠죠. 0이 나오면 평균일 거고 0보다 작으면 평균보다 작은 거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절대값이 크면 뭐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내용들 다 했었습니다. 근데 편차는 뭐니 해도 중요한 게 뭐였었냐면 합. 이 합이 항상 얼마라고? 편차의 합은 항상 0이었습니다. 0.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라는 거 꼭 잘 기억하시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계산할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수학적인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고 조금 더 수학적 의미를 낸 게 뭐냐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분산이었죠. 분산. 자, 이 분산은 어떻게 했냐면 편차들을 다 제곱을 합니다. 싹 다 제곱을 해가지고 얘를 양수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편차가 마일, 1, 1 이렇게 있다 쳐보자. 그러면 얘를 제곱해서 1, 4, 1, 1 이렇게 만듭니다. 다.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한 거 혹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우리? 얘를 갖다가 다 더해가지고 5로 나눴어. 마치 뭐 구하는 거랑 비슷해요. 얘는 평균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한 게 뭐였냐면 분산입니다. 분산. 그래서 122쪽에 보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나와 있죠. 분산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가 또 너무 커진 거야. 그래서 이 숫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한 거냐면 거기다가 루트를 하나 딱 씌워준 겁니다. 그게 뭐라 했죠? 루트를 딱 씌워준 게 표준 편차라고 했고 이 단어는 이제 목적지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이제 구하는 거 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연산 풀어오라고 했는데 연산에서 틀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연산 클리어 보겠습니다. 편차부터 차근차근 또 한번 가볼 테니까 16번 187쪽에 16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187쪽에 16번. 여긴 조금 몇 개 되네요, 문제가. 자, 16번 보시면 6명에 대한 실기 성적의 편차입니다. 편차. 평균이 69점일 때 이 학생의 성적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너네가 편차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다 더했을 때 얼마란 특징? 0이란 특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양수 쪽이 지금 12죠. 더했을 때. 그 다음에 음수 쪽은 더하면 얼마죠? 이게? 마이너스 13이다. 그렇죠? 그러면 양수 쪽이 이만큼 적으니까 이 x는 2라고 쓰시면 되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편차가 2가 나왔다는 거는 얘는 평균보다 2점이 높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이 녀석의 점수는 71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까지 또 가는 것도 해봅시다. 그 21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1번.
자, 거기 보면 70, 80, 85, 90, 100 이렇게 5명이 있대요. 근데 요거를 마지막에 표준 편차까지 이제 구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거 하나씩 좀 가볼게. 일단 평균은 내가 알려줄게요. 평균 구하는데 시간 걸리니까. 평균은 얘는 85점입니다. 그럼 우리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편차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빼야 돼? 아니면 85에서 70을 빼야 돼? 어떻게 해야 돼? 85를 빼야겠지, 그치? 얘를 85를 다 빼보겠습니다. 빼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 0, 그 다음에 5, 그리고 15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편차의 합 다 더해서 0 되는 거 확인되시죠? 한번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분산 구하러 가봅시다. 분산 구하려면 얘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제곱합시다. 225, 25, 빵, 25, 225. 얘가 더하면 500, 250, 250 더하면 500이겠죠. 500. 500이 분산이 아니라 얘를 5로 나눈 게 분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산은 얼마? 분산은 100이에요. 분산은 100. 여기다가 루트만 딱 하나 씌워주면 이게 표준 편차랬죠. 그럼 이게 10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이거 구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 잘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만 좀 우리 연습을 해보고 갑시다. 비슷한 거를 많이 틀리셨는데 한 문제만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냐면 바로 옆에 있습니다. 189쪽에 27번 있죠. 5명 성적의 표준 편차 구하시오. 거기 나와 있는 애들이 편차 나와 있는 거거든. 그죠? 편차 나와 있으니까 이 편차를 보시고 분산 구하시고 표준 편차 구하시고 그렇게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그거. 근데 일단은 여기서 x를 먼저 구해야겠죠. 일단 편차의 총합이 0이니까 x를 먼저 구해보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10 나오나요? 그럼 d는 이 자리는 마이너스 10 일단 구해놓습니다. 자, 분산부터 구할게요. 분산은 제곱을 해야겠죠. 25, 0, 100, 125 이렇게 한 다음에 5개 다 더합니다. 더하면 얼마? 250이고 5로 나누면 이 50이 뭘까요? 분산이겠죠. 분산. 근데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니까 답은 5 루트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192페이지 볼게요. 19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 41번하고 42번 보세요. 보니까 A반의 성적이 B반의 성적보다 우수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성적이 우수한 거는 평균을 봐야 될까요? 표준 편차를 봐야 될까요? 평균을 봐야죠. 그렇죠? 반평균을 봐야지 이 녀석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볼 거 아니야. 그러면 41번하고 42번은 지금 둘 다 반평균이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 누가 누구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다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X예요. X. 틀렸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47번, 48번 볼까요? 자, 성적이 가장 고른 학급을 고르래요. 고른에다가 동그라미 쳐볼까요? 고른. 자, 고르다고 하면 산포도가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작아야 돼요. 산포도가. 산포도라 하면 표준 편차나 분산을 얘기합니다. 제일 작은 학급 어디? 둘 다 D죠. D입니다. D. 그래서 47번하고 48번은 가장 고른 학급,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학급인 D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계산도 이제 연습해 본 거야. 그러면 이제 교재로 오셔서 125쪽을 펴보겠습니다. 개념 원리 125쪽. 여기부터 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자, 저번 시간에 안 했던 유형이 3개가 있어요. 그렇죠? 토요일 날 안 했던 게 125쪽에 3번, 그 다음에 126쪽에 있는 5번하고 6번 이렇게 총 3개를 안 했습니다. 요 3개는 살짝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놔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3개 할 때 좀 잘 집중을 해주면 좋겠고 뒤에 산점도는 쉬우니까 요것만 좀 잘 우리 집중해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125쪽에 03번 먼저 시작해 볼게요. 5개의 별량이 있다 합니다. 7, X, 9, Y 11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때 평균이 나와 있죠. 평균이 얼마래요? 평균이 9라고 합니다. 9. 그쵸? 9. 그 위에 거 예제하고 있어요. 예제.
그러면 얘들아, 이 평균이 나와 있으니까 이 평균 나와 있는 식을 한번 써볼게요. 평균 우리 어떻게 구하냐면 7 더하기 x 더하기 9 더하기 y 더하기 11을 하죠. 이렇게 5개를 더한 다음에 별량이 5개니까 얘를 얼마로 나눌까요? 5로 나누겠죠. 이렇게 나눈 게 얼마란 소리냐면 평균이 9란 소리입니다. 요거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x랑 y를 둘 다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쵸? 왜냐면 x, y 두 개가 있는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정리할 수 있는 만큼 정리하겠습니다. 5를 곱하면 45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숫자만 3개 더하면 얼마냐? 숫자만 3개 더하면 27이죠. 그쵸? 그럼 27을 절로 넘겨버리면 x 플러스 y가 18이라는 식을 하나 얻겠죠. 그쵸? 그러면 요거까지가 일단 첫 번째 단계야. 요거까지 오는데 괜찮죠? 요거는 평균이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분산이 나와 있습니다. 분산. 여러분, 분산을 구하려면 하나 거쳐가야 될 단계가 있어요. 바로 분산을 구하지 못하고 뭘 거쳐가야 돼요? 분산을 바로는 못 구하고 편차를 먼저 거쳐가야죠. 편차를 먼저 구하고 나서 분산입니다. 이 삼포도 구할 때 편차, 분산, 표준편차 항상 이 순서대로 구해야 돼. 이거를 뭐 분산을 먼저 구하고 편차를 나중에 구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편차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죠. 빼볼게요 한번. 여기서 다 9 한번 빼는 거야. 7에서 9 빼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에서 9를 빼면 그냥 이거죠. 그쵸? x 빼기 9. 아직은 모르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 9에서 9 빼면 빵이고, 그 다음에 y에서 9 빼면 y 빼기 9고, 11에서 9 빼면 2겠죠. 그쵸? 됐나요? 이게 이제 편차입니다. 자, 그리고 분산을 구하려 이제 올라가 볼 거야. 분산을 구하려면 얘네를 싹 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평균이죠. 그쵸? 해볼게요. 제곱하면 4. 근데 이거는 이렇게밖에 안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어요. 하세요 그냥. 그 다음에 더하기 0제곱은 0이고요. 그리고 요거 제곱하면 y-9제곱 얘는 4입니다. 이렇게 해서 5를 나눈 게 얼마냐면 분산이 얼마래 거기? 5라고 합니다. 분산이. 그럼 얘가 5 이렇게 쓰는 거야. 됐어? 자, 계산할 수 있는 거 해볼게. 25죠. 곱하면 그 다음에 4 없애버리면 이게 8 빼는 거니까 17이죠. 17.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거 어쩔 수 없이 전개해야 될 것 같은데 전개 한번 해보자. 얘랑이나 전개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81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8y 플러스 81 은 17 이렇게 되겠죠. 그쵸? 됐나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아까 구해놓은 이 식 있죠? 요 식을 써먹을 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요식 혹시 보이나요? 그렇죠. 얘네 두 개를 마 18로 묶은 다음에 x 플러스 y 하면 딱 나오지 않을까? 그쵸? 자, 마 18이랑 이것도 18이니까 둘이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18의 제곱이 얼마지? 18의 제곱이? 324. 오케이. 그럼 얘는 정리해서 이렇게 쓸게요. x제곱, 그 다음에 요거 합친 거 y제곱은 모르고 빼기 324. 얘네 둘이 합친 게 플러스 162는 17이야. 거의 다 왔어 이제. 요거 둘이 한번 빼볼까? 빼면 얼마일까 이게? 100 마이너스 162죠.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1을 넘기면 이게 160이니까 요게 179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있죠? 요게 지금 179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어? 자, 근데 얘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구했던 거랑 좀 다르죠. 우리가 평소에 구했던 거는 전부 다 숫자가 나와 있어가지고 다음 단계 넘어갈 때마다 이 문자로 남는 게 없었어. 깔끔하게 넘어갔거든. 근데 지금은 구할 때 이거 하나가 있잖아요. 그쵸? 저거 내가 동그라미 친 거 보여? 가운데 민트색?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거 못 구하는데 하고서 멈추면 안 되고 일단 얘는 얘대로 놔두자 하고서 평소에 분산 구하듯이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밑에까지 와야 되는데 맨 밑에까지 오려면 당연히 분산 구하는 과정을 잘 알고 계셔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바로 밑에 있는 확인 3번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볼 거고요. 미리 예고하면 이 3번 문제는 한 번 더 고민을 할 게 있습니다. 힌트를 주자면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한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풀어보시고 같이 답도 한번 맞춰볼게요. 자, 한번 요거 풀어보세요. 일단 지금도 5개의 별량이 나와 있죠. 4, 10, x, y, 5 이렇게 나와 있고 먼저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평균 구하는 식으로 가볼게.
얘네를 다 더해. 그래서 5개니까 5로 나누겠지. 이렇게 했을 때 평균이 얼마? 6이 나온대, 그죠? 그러면 얘 곱하면 30이고요. 얘네 3개를 더하면 19잖아. 19를 넘겨주시면 x 플러스 y는 11.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겠죠. x 플러스 y는 11. 그 다음에 편차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편차. 자, 편차 구하려면 평균을 빼야 됩니다. 여기서 다 6들을 한번 빼볼게요. 6을 빼보시면 마이너스 2, 6 빼는 거야. 6, 그 다음에 4, x 빼기 6, 그 다음에 y 빼기 6,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싹 다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게 분산이니까. 자, 더해볼게. 제곱해서 더해볼게. 4, 16, x-6제곱, y-6제곱, 그 다음에 1 이렇게 더합니다. 쭉 더하고 얘를 5로 나눈 거. 이게 바로 분산이잖니? 이게 분산인데 그 분산이 얼마랬니? 거기 보면. 이게 4.8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4.8에다가 5를 먼저 곱하고 갈까요? 이렇게 곱하면 얼마죠? 24입니다. 24. 그렇죠? 근데 얘네 3개를 더하면 이게 얼마니? 21이니까 요거를 쭉쭉쭉 넘겨주면 이게 3 이렇게 되겠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들 일단 식 써놓고 가겠습니다. x-6제곱, y-6제곱 얘를 더했을 때가 지금 3이란 소린데 우리 요거 전개가 좀 필요하겠죠. 전개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아니 6이 아니라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2y 더하기 36은 3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같이 엮어주면 마이너스 12로 딱 엮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12를 곱해야 돼. 12에다 11 곱하면 얼마 나오니? 132 나오나? 그쵸?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30이고 얘네 둘이 더한 게 70이야 이렇게.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60인데 넘어가면 결국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똑같이 아까 문제에선 여기까지 딱 하고 멈추라는 거잖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63까지 하고 멈추라는 거야. 아까는. 근데 지금은 구하는 게 뭐야? 이걸 구하래. 지금은. 그죠? 자, 지금은 이걸 구하라 했는데 저걸 구하려면 뭐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 그림 생각나나요? 중학교 때 했던 거. 여기까지 올 때는 몇 xy를 뺐죠? 2xy를 뺐습니다. 그쵸? 자, x 플러스 y가 지금 11입니다. 제곱하면 121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63이래. 그럼 둘이 얼마큼 차이가 나냐면 30 얼마? 40? 아니죠. 58이 차이가 나죠. 둘이. 58 차이가 납니다. 이게 EXY라는 거니까 XY,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XY는 얼마냐면 29라고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곱셈 공식까지 딱 들어간 그런 문제예요. 얘는. 됐습니까? 살짝 어려운 게 있죠. 그래서 한 번만 더 연습하고 가겠습니다. 한 번만 더. 넘어가서 127페이지 볼게요. 127쪽에 보시면 중간에 3번 문제 있어요. 오른쪽 표 A, B, C, D 독서량 편차 나타내는 거. 그거 보이나요? 그 중간에 A랑 B는 지금 얼마인지 모르고 그 문제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연습하고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그거 3번만 해보세요. 3번만. 127쪽입니다. 자, 요거 한번 답 맞춰보고 다음 유형으로 가볼게요. 자, 거기 보니까 일단 편차들이 쭉 나와 있죠. 편차 나와 있는 거 보면 A, 마이너스 2, 0, B, 1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편차니까 편차는 다 더하면 얼마죠? 0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더했을 때 다 0이야. 그치? 근데 여기 보면 A랑 B를 둘 다 모르니까 이거밖에 모를 것 같은데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밖에 모를 것 같아요. 그쵸? 이거밖에 1인 거밖에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치? 이렇게. 그러면 요래 놔두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 한번 가보겠습니다. 분산이 2라고 하니까 우리 분산 구하러 가봐야 될 거 아니야. 자, 분산 한번 볼게요. 분산은 편차를 제곱하죠. A 제곱 4, 0, B 제곱 1. 얘를 싹 다 더한 다음에 이거를 5로 나눈 게 지금 2란 소리예요. 맞아요? 자, 이거 곱하면 10이고요. 이거 넘어가면 이게 5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은 A제곱 빼기 B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5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나요? 자, 아까랑 이제 그러면 세팅은 똑같죠. 이렇게 나와 있고 A, B가 얼마인지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아까도 우리 A 플러스 B 제곱을 봤는데 얘는 어차피 1이잖아. 1 제곱하면 그치?
여기서 여기 올 때 EXY를 빼야 돼, 그치? 근데 오히려 지금 4가 더해져 있잖아. 그러면 XY는 얘는 마이너스 2겠죠. 근데 여기는 A, B니까 A, B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곱셈 공식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고 미지수가 2개인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겠습니다. 126페이지 한번 보세요. 126쪽. 자, 오른쪽 표는 경민의 반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학 성적의 평균과 분산을 나타낸 것이고 학생 성적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거기 보니까 남자가 85점 평균이, 여자도 85점, 분산은 6점, 11점, 그 다음에 학생수가 8명, 12명이야, 그지? 근데 내가 구해야 될 거는 전체 표준 편차야. 전체 표준 편차. 근데요,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전체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전체. 그러면 얘네가 총 몇 명이니 지금? 20명이죠. 20명의 성적을 원래 다 알아야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평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분산도 나오고 뭐 편차도 나오고 모두 나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지금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얘네 평균. 남자 평균 8명 평균, 그 다음 남자 분산은 6이야. 그 다음에 여자 평균은 저거고 분산은 이거야.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내가 일단은 완전 싹 노가다로 풀어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적지 마시고 그냥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리를 모르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자, 남자가 8명이라 했죠. 남자 8명이니까 A, B, C, D, E, F, G, H라고 쓰겠습니다. 여자가 12명이죠. 여자는 뭘로 하지? 가나다라로 할까? 가나다라 하면 12개 나오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하면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이름이야. 남자고 밑에 여자인 거야, 이렇게. 자, 평균이 85래. 그러면 얘들아, 이게 이제 A, B, C, D, E, F, G, H까지가 남자들의 점수를 한번 해볼게. 남자들 점수, 맨 포인트. 남자들 점수. 그러면 님들아 저거 평균, 아니 분산 구하려면 일단 편차 구해야 되는 거지. 편차 구하려면 저기서 얼마 빼야 돼? 85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각각 다 85를 빼야 돼. 그치? 85를 빼야 돼. 빼야 돼. 그 다음에 여자도 어떻게 해야 돼? 다 평균이 85니까? 다 빼야 돼. 그치? 근데 다 하긴 귀찮고 4개만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여기 4개만 하면 되지 내가? 빼야 돼. 해서 구한 게 편차야. 이게. 그 다음에 분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제곱 해야겠지. 그치? 아이씨. 제곱 더하기 이거 남자만 할게. 제곱 더하기 제곱하고 얘를 8로 나눈 게 그게 얼마냐면 6이래. 이게. 싫어. 아무튼 해야 돼. 저거를. 그죠? 그리고 여자도 해야겠죠. 그렇죠? 여자도 하는데 잠깐만. 했다 치자. 여기 했다 쳐. 한 거야 이거. 한 거야. 밑에 보이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왜 안 보여? 보여야 돼.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치? 밑에 다 했어 내가. 했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학생을 볼 거예요. 전체 토탈. 전체 학생을 보려면 전체 학생의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거꾸로 한번 타고 가보자. 전체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전체 학생의 분산을 알아야 돼. 그래야 루트를 씌우고 끝내겠지.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려면 뭐를 구해야 되냐면 편차를 구해야 돼. 맞아? 그 다음에 편차를 구하려면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되니까 평균도 구해야 돼. 그럼 결국 타고 올라가면 제일 조상님이 이거란 말이야. 평균이란 말이야. 맞아? 자, 그럼 우리 평균부터 생각해 봅시다. 남자 평균이 85점이래. 여자 평균이 85점이래. 그럼 전체 평균이 몇 점일까? 85점이죠. 85점. 이거 왜 그런지 납득돼?
안 되는 사람 없죠? 납득돼야 돼요. 85점이에요. 전체 평균. 그래 이건 나왔어. 그 다음에 편차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편차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방금 한 거 저짓 85 다 뺀 거야. 저렇게 싹 다 빼. 그 다음에 분산 구해야 돼. 분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갖다 제곱해야 될 거 아니야. 제곱해서 싹 더해서 몇으로 나눠야 돼? 전체가 20명이니까 20으로 나누겠지. 잠깐만 그거 잘 생각해봐. 얘를 편차를 다 제곱해서 20으로 나누겠지. 그치? 이거 집중해서 잘 봐야 돼. 근데 잘 보세요. 남자부터 볼게요. 편차 제곱해서 8로 나눈 게 얼마예요? 6이죠. 그럼 안 나눈 거 얼마예요? 48.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지금 보이죠? 다 제곱해서 더했어요. 아까 내가 다 한 거야 이거. 이렇게 해서 얘는 12로 나눈 게 그게 11일 거 아니야. 그럼 안 나눈 거 얼마일까? 132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나서 잠깐만 여기 편차의 제곱이 들어간다며. 그럼 얘랑 더해야 돼. 더하면 얼마? 180. 그리고 20을 나누면 9죠. 그게 분산이고요. 표준 편차 얼마일까? 그러면 3이거든. 이렇게 푸는 게 원래 정석이야. 근데 저거 맨날 저렇게 풀래? 아 미쳤지. 저걸 왜 맨날 저렇게 풀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푸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려줄 테니까 지금부터는 잘 필기를 해놓으세요. 자, 일단 이 문제가 성립하려면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집단의 평균이 같은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두 집단의 평균이 같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기 평균 지금 똑같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밑에 확인 호번을 보시면 4명인 A그룹과 6명인 B그룹의 몸무게는 평균이 같고라 되어 있죠. 거기 평균이 같고요. 밑줄 하나 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따 또 풀어보겠지만 옆에 127쪽에 5번을 보시면 남학생과 여학생 평균이 몇 점으로 같아요? 87점으로 같죠. 확인되나요? 127쪽에 5번입니다. 127쪽에 5번. 어쨌든 이렇게 풀려면 뭘 먼저 확인하자? 두 집단의 평균이 같은지를 확인하자. 평균이 같아야 돼. 다르면 이런 문제를 못 내. 같아야 돼. 근데 그 평균이 몇 점인 건 상관없어. 얼마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얘는 같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확인이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보시냐면 집단이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사람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명수 그리고 얘랑 분산이랑 곱할 거예요. 이렇게 거기 써놓을게요. 명수 곱하기 분산, 명수 곱하기 분산. 자,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분산이에요. 표준 편차가 아니에요. 분산이에요. 분산. 꼭 써놓으셔야 돼요. 이거 분산이랑 곱해야 됩니다. 하고 더한 다음에 얘를 전체 명수로 딱 나눠주시면 그게 뭐가 나오냐면 전체 분산이 나옵니다. 전체 분산. 요 식을 잘 적어두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자고? 사람 수랑 분산이랑 곱하자고. 두 집단 다. 그 다음에 더해서 전체 사람으로 나눠주자고. 자, 그럼 거기서 다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예제 한번 봐봐. 첫 번째 남학생 집단 몇 명이야? 내가 보고 있는 예제 8명. 분산 얼마야? 6.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학생 집단 몇 명? 12명. 그 다음에 분산 얼마? 11. 그리고 이제 전체 명수 토탈 몇 명이야? 20명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9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습니까? 응? 나오지. 요게 48이고 요게 130이니까 더하면 180이니까 굳이. 이거 다시 한번 강조. 분산이랑 곱해야 돼. 표준 편차랑 곱하면 안 돼. 자, 그럼 그 생각하면서 밑에 있는 5번 있죠. 5번 문제. 그거 5번 문제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5번 문제는 표준 편차가 나와 있어. 그거 조심해야 돼. 이거 5번 틀려도 되니까 일단 저 공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내가 저 공식을 쓸 수 있는지를 한번 그거부터 먼저 체크해 보세요. 같이 풀어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나랑 같이 해봅시다. 거기 나와 있는 정보 먼저 확인할게요. A그룹 몇 명? A그룹 4명. 그 다음에 B그룹 몇 명? 6명. A그룹과 B그룹의 평균이 같죠? 평균 같은 거 체크 확인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각각 2랑 A래. 그러면 A는 분산이 얼마일까? 분산은 4. 제곱해야지. 그 다음에
B는 분산이 얼마일까? A 제곱이야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공식대로 해볼게. A가 4명의 분산이 4, B가 6명의 분산이 A 제곱. 그럼 둘이 합치면 몇 명? 10마리일 거 아니야. 밑에 10 이렇게 쓰시고 옆에는 전체 분산을 써야 돼. 전체 분산. 근데 지금 전체 분산이 루트 7이 아니죠? 얼마예요? 전체 분산은 7입니다. 7. 자, 그러면 이게 70이야. 그 다음에 이거 16을 빼면 54야. 그치? 그 다음에 6을 나누면 9야. 그럼 A 제곱이 9니까 A는 3이겠죠. 3. 나도 유형 외워서 푸는 거 싫어해. 근데 이거 이렇게 풀래? 싫으면 이거 해. 옆에 있는 127쪽에 5번 있죠. 127쪽에 5번. 이거는 한번 이제 맞춰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야. 조심해야 돼. 얘도. 빠르게 맞춰봅시다. 자, 일단 평균 같은지 확인. 평균 같아달라. 같으면 이제 이 공식 쓸 수 있어. 남자부터 가겠습니다. 남자 몇 명? 30명. 명수 곱하기 분산이잖아. 분산 얼마? 5 아니야. 25야. 5 이거 25로 해야 돼. 그 다음에 여자 가겠습니다. 여자 몇 명? 10명. 그 다음에 분산 얼마? 121. 전체 몇 명? 40명. 자, 그럼 해볼게. 얘네 둘이 곱한 게 750이야. 그 다음에 이게 1210이죠. 그럼 더하면 1960이고 이거를 40으로 나누면 49? 160이고 360이니까 49네. 그쵸? 요게 49입니다. 전체 분산이 49인데 그건 분산이고 거기서 구하는 거는 표준 편차. 그럼 답은 7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7. 제발 이렇게 합시다. 우리 한 방에 딱 이 공식으로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해서 요거 노란색으로 쓴 거 꼭 적혀 있어야 돼요. 이 공식 안 적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얘는 여러분들 못 풀어요 이거. 자, 다시 한번 또 이제 앞에 122쪽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마지막 테마 하나 볼게요. 변화된 변량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변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변량들이 이렇게 A, B, C, D가 있어. 근데 얘네 변량들을 똑같이 변화를 시킬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다 1씩 더한다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다가 다 2씩 똑같이 곱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다 변화를 줄 거야.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우리 그 수학 성적 갖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5명의 성적이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이라 합시다. 50점 만점에. 자, 근데 여기다가 내가 1점씩 다 올렸어요. 그러면 평균은 몇 점 올라가요? 1점. 평균 똑같이 그냥 1점 올라가지 않아? 왜냐면 전체적으로 다 1점씩 올라갔으니까. 이거 생각하면 돼. 그 문제 오류가 났어. 전체 정답이면 다 맞게 해주잖아. 그러면 그 점수만큼 평균이 그냥 그대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시험을 봤어? 50점 만점으로 냈는데 뭐 2배 이벤트를 한대. 점수 2배 이벤트. 그래서 다 더블을 했어요. 이렇게 더블 이렇게. 그러면 평균 어떻게 될까? 그냥 2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은 여기다가 더하잖아요. 얼마큼 더하잖아. 그럼 그대로 그냥 올라가요. 빼면 그대로 빠져요. 곱하면 그대로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나누면 그냥 그대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평균 있죠. 평균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그냥 그대로 움직이면 돼요. 그대로 1만큼 더하면 평균이 1이 올라가는 거고요. 2만큼 곱하면 평균이 2가 곱해지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됐어? 단순한 녀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앞으로 한 걸음 가 하면 그냥 앞으로 한 걸음 가요. 얘는. 그 다음에 뒤로 2걸음 가 하면 뒤로 2걸음 가고요. 3번 뛰어 하면 하나 둘 셋 하고 뛴다는 소리야.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그렇지 않아요. 자, 분산 보겠습니다. 분산하고 표준 편차. 자, 얘들아, 이 분산은 이런 거야. 봐봐. 얘네가 10점씩 차이 나죠. 차이 나는 분포를 봐봐. 10점씩 차이가 나잖아. 근데
여기다 내가 1점씩 더했다 쳐봐. 1점씩 더하면 점수 자체는 올라갔는데 분포를 보세요. 차이가 다 몇 점씩이야? 그냥 계속 그대로 10점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1점씩 빼도 어때요? 1점씩 빼도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죠. 그렇죠? 별 차이가 없어요. 얘는. 근데 아까 그 두 배 이벤트 있죠? 두 배 이벤트. 이 두 배 이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봐라. 자, 얘를 두 배씩 곱했어. 그랬더니 저거 중간중간에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더 쭉쭉쭉 벌어졌죠. 그렇죠? 원래는 10, 10, 10, 10이었는데 지금은 20, 20, 20, 20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나눴어.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나누면 어떻게 될까? 간격이 어떻게 되겠어? 더 줄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분산은 더하기 빼기에는 반응을 안 해요. 더하거나 빼면 그냥 뭐 어쩌라고. 근데 얘는 곱하거나 나누거나에는 반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서로 관계가 있잖아. 루트만 씌우면 표준 편차잖아. 그래서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나누기에만 반응을 합니다.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놓을게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이거에 반응을 한다는 소리야. 평균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그냥 그대로 반응을 하고요. 분산은 곱하기 나누기에 그대로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곱하기 나누기에 마찬가지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즉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더하거나 빼면 별 소용이 없단 소리예요. 됐습니까? 근데 얘네 두 개를 좀 구분해야 돼. 분산하고 표준 편차. 자, 얘네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실 거냐면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너네 친구들 중에서도 되게 호들갑 떠는 애 있죠? 그쵸? 한번 툭 때리면 아야! 막 하면 되는데 툭 때리면 아! 이런 애들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거 먹을까 하면 그래 먹자 하는 친구가 있고, 이거 먹을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막 박수를 막 치면서 막 달려가는 애가 있죠. 자, 이 분산은 나대는 애예요. 겁나 나대요 얘는. 그 다음에 얘는 되게 차분한 애야. 이렇게 써놔 그냥. 나대는 애, 차분한 애라고 써놓을게요.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얘네가. 자, 잘 봐. 표준 편차 써놓으라 했다. 표준 편차랑 분산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까 곱하기랑 나누기에 반응한다 했잖아. 얘네가 둘 다. 자, 표준 편차는 2배 곱해래. 그러면 그냥 2배 곱해져요. 차분해. 굉장히 차분해. 그 다음에 2로 나눠. 그럼 똑같이 2로 나눠져. 똑같아 얘는. 근데 이 분산 겁나 나대.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2 곱해 하면 4를 곱해버려 얘가. 그 다음에 4 곱해 하면 16을 곱해버려. 이거 어떻게 반응하는 걸까? 제곱배만큼 반응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게요. 제곱배만큼 반응 이렇게 쓰겠습니다. 제곱배만큼 반응. 주체를 못하는 거야 그냥. 조금 뭐 한마디 하면 그냥 막 좋아가지고 신나서 막 그런 애가 분산. 표준 편차는 되게 차분한 녀석이에요.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평균은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요. 뒤로 가라면 뒤로 가고, 곱하라면 곱하고, 나누라면 나눠요. 얘는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해. 그 다음에 분산하고 표준 편차 약간 삐뚤어졌어요. 더하라고 하고 빼라고 하면 안 움직여. 내가 왜?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 근데 곱하기랑 나누기는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표준 편차가 좀 나요. 표준 편차는 곱하라 하면 그냥 곱해요. 그래, 이만큼 곱할게. 그 다음에 이만큼 나눠 하면 그래, 이만큼 나눌게. 근데 분산은 어떻다고? 제곱배만큼. 5배 곱해 하면 나는 25배 하고서 이제 갈 거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제곱배만큼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넘겨서 아까 봤던 그 126쪽 한번 보겠습니다. 126쪽. 자, 126쪽에 6번입니다. 평균이 8이고요. 예제. 평균이 8이고 분산이 14일 때 A-2, B-2, C-2 이놈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 자, 근데 얘들아, 저거는 더한 거야, 뺀 거야, 곱한 거야, 나눈 거야? 뺀 거야. 빼면
빼면 얘네 둘은 삐뚤어져서 반응 안 한다니까? 분산은 그냥 그대로 14예요. 얘는. 그냥 그대로 갈 거예요. 근데 평균은 시키는 대로 잘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평균 이만큼 다 뺐으니까 얘도 얼마큼 빼면 될까요? 이만큼 빼면 돼요. 그래서 평균은 6, 그 다음에 분산은 14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 밑에 보시면 풀이라고 나와 있죠. 풀이. 그거 그렇게 할래? 이렇게 안 하겠죠. 자, 그 다음 밑에 확인 6번도 보겠습니다. 자, 확인 6번은 평균이 6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10이야. 그랬을 때 2A, 2B, 2C, 2D 이렇게 됐네. 자, 지금은 더한 거야, 뺀 거야, 곱한 거야, 나눈 거야? 곱한 거야. 얼마큼 곱한 거야? 이만큼 곱했죠. 자, 먼저 평균부터 가겠습니다. 평균은 시키는 대로 잘한다고. 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럼 얘는 2배를 곱했으니까 똑같이 2를 곱합니다. 평균은 12 이렇게 합니다. 표준 편차, 지금은 반응하겠죠. 얘는 더하기 빼기는 반응 안 해. 곱하기 나누기에만 반응을 합니다. 근데 반응을 할 때 굉장히 차분하게 그대로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2루트 10이라고 하시면 돼요. 2루트 10. 그러면 하나 추가로 우리 분산 하나만 구해볼까요? 원래 분산이 얼마일까요? 원래 분산? 원래 표준 편차가 루트 10이잖아. 그럼 원래 분산은 그거의 제곱은 10일 거야. 그러면 지금 2배만큼 했으니까 분산은 나댄다 했잖아요. 그럼 몇 배로 반응할까요? 4배로 반응할 거예요. 분산은 얼마? 40입니다. 40. 이것도 하나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더 입체적인 사고를 하려면 이런 것도 들여다봐야 돼. 왜 그러면 분산은 나댈까를 생각을 한번 해봐. 자, 봐봐. 표준 편차 제곱이 분산이잖아. 그래서 이거의 제곱이 분산이잖아. 얘가 2배를 하잖아? 그러면 그거의 제곱배만큼 갈 수밖에 없어요. 분산이. 그대로 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분산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정리하면 다시 한번 평균은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해요.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 좀 삐뚤어졌어요. 더하기 빼기 반응 안 해. 곱하기 나누기만 반응을 하는데 표준 편차는 시키는 대로 그대로, 분산은 제곱배만큼 반응을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6번 있죠? 바로 옆에 6번, 127쪽에 6번. 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답바로 체크해 볼까요? 지금 곱하고 뺀 거의 숫자 양상을 봅시다. 2배를 곱하고 3을 뺐죠, 그렇죠? 그럼 평균 그대로 따라간다 했으니까 평균 2배를 곱하고 3을 빼니까 평균은 17입니다. 17. 분산 갈게요. 분산은 일단 2배를 곱하면 부학하고서 반응을 하죠. 몇 배로 반응을 할까요? 4배로 반응을 하니까 100인데 3을 마지막에 뺐잖아. 근데 분산은 더하기 빼기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럼 답은 그냥 1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17, 분산은 100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려운 거 다 했고요.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개념 상관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볼게요. 맨 뒤에 있는 136쪽 마지막 상관관계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라 나와 있냐면 산점도와 상관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산점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두 별량 XY의 순서상을 좌표로 나타내면 이게 산점도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점을 하나 찍어 이렇게. 근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중간고사 점수, 그 다음에 기말고사 점수. 근데 중간고사가 뭐 60점이고 기말고사가 뭐 70점이야.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중간고사가 80점이고 뭐 기말고사가 90점이야.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얘는 XY를 둘 다 나타낼 수 있다는 소리야. 됐을까요? 자, 그런데 얘가 찍히는 모양이 있거든요. 보시면 거기에 상관관계가 2개가 있어요. 2개. 자, 거기 여러 가지 상관관계에서 노란색으로 막 색칠되어 있는 쪽 보일까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의 상관관계, 양 동그라미 칠게요. 양은 그 양수할 때 양입니다. 양. 그래서 이 모양이 이제 어떻게 모양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얘들아. 이런 식으로 우상향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써놓을까요? 우상향 한다고. 자, 그리고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별량 x, y에 대해서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도 같이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을 때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쵸? 자, 근데 여기
좀 밑줄 쳐놓고 동그라미 쳐놓게 있어요. 그 노란색 보면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라고 되어 있죠. 거기 증가의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요. 증가. 그 다음에 y 값도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에다 밑줄 치겠습니다. 여러분 대체로가 무슨 뜻이에요? 한국말에서 대체로. 대부분. 근데 그 대부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오늘 대부분 수업에 늦지 않았다라고 하면 전부 다 늦지 않은 건가요? 아니죠. 한두 명은 늦은 거죠.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소리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모든 게 다 그렇게 정확하게 x가 올랐을 때 y가 오르고 이런 건 아니야. 얘가 약간의 예외도 있어. 약간의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 다 그렇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밑에 한번 볼까요? 밑에는 음의 상관관계죠. 음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 있는 모양을 보시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죠. 그렇죠? 해서 여기다가는 우하향이라 써놓겠습니다. 우하향. 두별량 x, y에 대하여 여기다 또 동그라미 칠게요.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의 동그라미. 그 다음은 밑줄 치겠습니다. y의 값이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 밑줄.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 됐나요?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기억할 건 딱 두 개예요. 양.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되고 이거 아니면 그럼 어떤 모양이냐?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없다. 자,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마지막 세 개 그림 그려져 있죠? 또로로로 뭉쳐 있는 거, 옆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으로 나 있는 거, 이런 거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관관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맨 밑에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두별령 x, y에 대해서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밑줄 두별령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없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상관관계 3개. 양, 없다. 이렇게만 했어. 자, 근데 요 양하고 중에서도 약간의 이제 종류가 있는데 맨 밑에 참고라고 되어 있는 거 볼게요. 그 참고 보시면 왼쪽에 첫 번째 건 약간 이렇게 흩어져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살짝 몰려져 있고 세 번째 건 어때요? 선 주위로 빠락하고 모여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선 주위로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관관계가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참고 밑줄 치겠습니다. 양의 상관관계 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3점도에서 한 직선의 점 가까이 분포되어 있을수록 상관관계가 강하다라고 합니다. 강하다. 그 다음에 흩어져 있으면 약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쉽게 생각하면 직선에 몰려 있으면 강하다는 거예요. 뭉치면 강하다.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괜찮아? 양, 없다. 그 다음에 강하다, 약하다. 요것만 생각하고서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138쪽 보겠습니다. 자, 138쪽에 1번 예제 볼게요. 산점도 중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거 고르래요. 그러면 있는 거는 양하고 음밖에 없죠. 몇 번? 1번, 2번 이렇게 체크하시라고. 우상향, 우하향만 돼. 3, 4, 5번 같은 건 아니야 이거는. 그럼 밑에 있는 확인 1번 한번 봐보세요. 가장 강한 음의 상관관계야. 가장 강해야 돼요. 일단 그러면 얘들아 그 중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두 개가 있거든. 몇 번 있을까요? 4번하고 5번이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강해? 4번이 더 뭉쳐 있으니까 강하죠. 그래서 답은 4번 딱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2번 풀어볼게요. 확인 2번 그 뭐 기상 미션에 나오는 거랑 비슷하죠? 그런 거 한번 풀어보세요. 옳은 거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힌트는 두 개야 답은. 자, 어떤 걸 골랐는지 한번 볼까요? 기억. 두별령의 순서상을 좌표라는 점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그래프 산점도라는 거 맞습니다. 이거 산점도의 정의 맞고요. 니은. 산점도에서 점들이 가까이 분포되어 있을 때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다 해서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모양 자체가 우상향이거나 우하향을 해야 됩니다. 가까이만 모여 있으면 뭐 이렇게 하면 이것도 상관관계게?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흩어져 있거나 좌표축에 평행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없다 한다. 이거 맞습니다. 흩어져 있을 때 없다고 하는 거 맞고요. 리을. 오른쪽 아래. 이거는 양이야 음이야 이거? 오른쪽 아래? 음이죠. 양이 아니라 음입니다. 해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2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139쪽 보겠습니다. 139쪽은
그림을 보시면 이게 상관관계가 양일까요, 음일까요? 일단 맨 위에 있는 거 음이죠. 그러면 잘 봐. 음이면 x는 늘어나. 그치? x는 늘어나. 근데 y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떨어져야 돼. 자, 그런 거 한번 찾아볼게. 1번. 몸무게와 키 보겠습니다. 몸무게가 더 많으면 키가 더 커질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키가 커지면 몸무게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키도 커질 거 아니야, 그렇지? 대체로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야, 대체로. 그 다음에 2번 어머니의 나이와 아들의 키. 엄마가 나이가 150살이면 아들은 뭐 200cm일까요? 아니죠.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될 수가 없잖아. 이런 건 없는 거고요, 관계가. 그 다음에 3번 산의 높이와 기온. 과학 시간에 이런 거 배우나요?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기압은? 기압은 올라가지, 그치? 그래서 근데 지금 기온이니까 3번이 맞겠다. 음의 상관관계. 4번 수학 성적과 통학 시간. 뭐 100점이면 뭐 부산에서 다니나요? 아니죠. 이런 거 없죠. 땡. 5번 여름철 기온과 아이스크림. 얘는 어때요? 대강 생각해 보면 여름철에 더워지면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양의 상관관계.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할 때 대부분 다 안 틀리는데 약간 이제 성격 좀 특이한 애들이 많이 틀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게. 통학 시간과 거리. 자, 얘네들은 양의 상관관계일까? 음의 상관관계일까? 아니면 상관관계가 없을까? 양이죠. 거리가 멀면 당연히 시간은 많이 걸릴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꼭 이렇게 생각하는 애 있어. 근데요, 집 앞에서 걸어가면 15분인데 엄마 차 타고 먼 데서 가면 5분이면 가는데요? 이런 거 안 된다니까? 이런 거 안 돼.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돼. 일반적으로.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문제를 자꾸 틀린다. 그럼 난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난 독특한 인간인 거야. 머리에 돌아가는 사고 회로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런지 아닌지 판단 한번 해볼게요. 3번, 4번 두 개 풀어보세요. 다 맞춰볼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교통량이 증가할수록 대기 오염 물질인 이산화질소의 대기 중 농도가 높아진다 합니다. 교통량이 많으면 이산화질소가 높아지는 거야. 그럼 둘이 상관관계가 어떤 거야? 양이야, 음이야, 없는 거야? 양이죠. 양 몇 번? 5번. 오케이. 그 다음 밑에 4번 보겠습니다. 상관관계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고르라 했습니다. 1번 통화 시간과 휴대전화 요금 어때? 뭐 통화를 많이 하면 당연히 휴대전화 요금이 올라가겠죠. 선생님 근데 저는 무제한 써가지고 통화 무제한이어서 상관이 없는데요. 안 된다고 이런 거. 1번은 양이야. 양. 2번 예금액과 이자. 예금액이 뭔 줄 알아? 은행에다 돈 넣는 거야. 돈 많이 넣으면 이자 많이 줄까 적게 줄까? 많이 주겠죠. 양. 3번 방금 얘기했죠. 양. 그 다음에 5번부터 가겠습니다. 도시의 인구수와 학교수. 얘는 어떨까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학교도 많겠죠. 일반적으로 갔을 때. 그 다음 4번 시력과 학력. 어때요? 관계가 있을까요? 음일까요? 없는 거예요. 이건 관계가. 시력이 높으면 학력이 높을까? 공부를 잘할까? 그러면 세상에서 몽골인들이 제일 공부 잘하겠죠. 땡입니다. 땡. 답은 4번이에요. 4번. 자, 마지막 페이지 넘겨서 140쪽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보시면 거기 산점도의 이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돈에 비해 지출액이 가장 많은 학생을 고르라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받는 용돈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돈 왕창 쓰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거기 A, B, C, D, E 중에 한 놈만 딱 골라볼 거거든. 거기에 E 한번 보세요. E. E가 위로 톡 튀어나와 있죠. 근데 이 E 보니까 용돈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용돈은 되게 적어. X축에 있는 용돈은 좀 적은 것 같아. 근데 지출이 어때? 지출이? 겁나 많죠. 그렇죠? 요런 애는 E입니다. E. 그럼 반대는 어떨까요? 용돈에 비하여 지출액이 적은 학생. B입니다. B. B는 용돈은 좀 많이 받아. 그렇죠? 그런데 쓰는 돈은 어때?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죠? 이 A랑 D랑 C 있죠. A, D, C는 자기가 그냥 받은 만큼 쓰는 거야. A, D, C 같은 경우에는 C는 적게 받잖아. 그러니까 적게 쓰는 거고 D는 노멀하니까 노멀하게 쓰고 A는 많이 받으니까 많이 쓰는 거야.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답은 E, B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확인 5번 요거 한번 해볼 건데 거기 1차 성적, 2차 성적이 있는데 1차 성적보다 2차 성적이 떨어진 학생을 구하라고 했어. 얘들아 근데 여기다가 선을 하나 좀 그어볼게요. 거기
이 선 하나만 좀 그어볼게.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하나 좀 그어볼까요? 이렇게 우리 마치 정비례 그래프 y는 x 그리듯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 써요? 아니 쓰진 말고. 그러면 거기 걸리는 점들이 6개가 있죠. 걸리는 점들이. 얘네 특징을 한번 볼게. 자, 첫 번째 아이부터 1차 5점일 때 2차 5점이죠. 두 번째 아이 1차 6점일 때 2차도 6점이야. 세 번째 아이 1차 7점일 때 2차도 7점이야.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똑같아요. 그러면 니네가 선 그어놨죠. 그 기준으로 위, 아래의 특징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만 찍어서 볼게요. 아무거나. 그 여기 바로 위에 있는 거 요거 하나 찍어서 볼까? 얘는 1차가 5점이야. 맞아? 근데 2차가 몇 점이야? 6점이면 오른 거야? 내린 거야? 오른 거야. 그럼 여기는 1차보다 2차 때가 더 오른 거야. 이렇게 써놓을까? 1차보다 2차 때가 더 오른 겁니다. 그럼 이제 눈치챌 수 있죠. 밑에 있는 녀석들은 뭐한 녀석들일까요? 1차보다 2차가 떨어진 녀석들이에요. 떨어진 녀석들. 그러면 몇 마리? 8마리. 그래서 답은 8명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8마리라 쓰면 안 돼, 시험에서. 8명이야. 아무튼 요 선을 긋는 게 중요합니다. 요 선 잘 그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10명 있대요. 이때 책을 6권 이상 읽은 학생 먼저 보겠습니다. 자, 책은 가로축이에요, 세로축이에요? 책은 어때요? 가로예요, 세로예요, 지금? 가로죠, 그렇죠? 가로니까 이래 되어 있고 가로가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12까지 나와 있죠? 둘, 넷, 여섯, 여덟, 12. 6권 이상이니까 얘들아. 6권 이상이니까 이렇게 가상의 선을 그었을 때 6권부터 해서 오른쪽으로만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 인간들 몇 명이야, 일단? 6권 이상인 학생들.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명이죠. 그렇죠? 찍힌 거 보여? 여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옆에 넷, 다, 여, 그 다음에 7, 8 이렇게 찍힌 거 보이나요? 걔네들이 다 뭐냐면 6권 이상인 거야. 근데 8명 중에 국어 성적이 70점이 안 되는 애가 있어. 몇 명 있어? 한 마리 있죠. 한 마리. 이거 60점이죠. 60점. 그죠? 얘네 빼면 몇 명일까? 7명입니다. 7명.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8권 이상이래. 얘들아, 8권이면 이번에 여기다 선 긋고 봐야겠지. 8권 이상은 몇 명이야, 지금? 8권 이상이? 5명이죠. 얘네 평균을 구하랬으니까 어떻게 할까? 성적들을 5개를 다 그 실제 점수를 뽑아낸 다음에 더해서 5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보시면 평균이 82점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밑에 6번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전체 15명인데 두 과목 전부 다, 둘 다여야 돼. 둘 다. 60점 이상인 사람 몇 명인지 찾아보고 전체 몇 프로인지도 찾아볼게요. 해보세요. 자, 찾았나요? 일단 수학부터 볼까요? 수학 60점 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명 있죠. 그 중에서 과학을 못해서 과학이 60점이 안 넘는 인간들이 있어. 몇 명? 2명이 있죠, 밑에. 밑에 2명은 50점, 50점. 그러면 얘네 빼면 몇 명일까? 6명입니다. 6명. 전체가 15명이니까 이 중에서 6명은 몇 퍼센트? 4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계 다 했고요. 산점도까지 다 했습니다. 오늘 이 산포도에서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산점도 개념까지 다 봤고요.